이 정도 되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심입니다. 홍준표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그래도 태양은 뜨고 또 아침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아침 9시 9시가 다 돼가, 9시, 아니다. 시계를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시계, 8시 38분이네요. 여기는 8시 38분인데, 한국은 9시 38분인가? 1시간 빠를 거예요. 아는 게 없어. 정말 심하다. 카메라, 초점이나 제대로 각이나 좀 맞추고요. 예. 오늘, 벌써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먼데이. 여기,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전부 영어로 나와서 골 때리네, 이거. 예, 8시 38분 오전입니다. 여기 반타ян이고요. 홍준표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홍준표는 과연 홍준표의 탈당은 어떤 의미일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후보에서 비켜나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탈당이라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 탈당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 홍준표의 화가 묻어난다. 분노가 묻어난다. 그 분노는 어디에 대한 분노인가? 가깝게는 당원들에 대한 분노. 좀 길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에 대한 분노 아닐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의 이번에 탈당에 대한 분노는 아무도 탈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만 탈당했지 않습니까? 제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탈당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해서 윤핵관 정도의 그 국민의힘 중진들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우리 준표님과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이다. 대쪽같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바른말, 소신 있는 정견으로 평가받았던 홍준표. 그리고 어릴 때는 진짜 못 먹고, 그때는 다 못 먹고 못 입었지만은 그 아버지 밑에서 울산의 현대 그 찬바람에 아버지의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치인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지켜왔던 홍준표. 그런데 그가 왜 30년간을 몸담아왔던 이 당나라당을 일순간에 어떤 결정도 없이 가족들과만 상의한 후에 그대로 탈당이라는 조치까지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요, 원래 그러잖아요. 벼락도 처음 받아보면은 잘 모르잖아. 어디서 쳤는지. 좀 자다가 이제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번쩍한 다음에 몇 초 뒤에,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속도, 빛의 속도가 다르니까. 그랬는데, 저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 하다가, 홍준표의 탈당에 대한 의미를 다시 다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탈당이다. 당적을 옮긴다든지, 아무 데나 탈당한다든지, 지 마음에 안 들면 탈당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준표 형의 탈당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그 탈당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는 언론도 좀 없더라. 몇몇 언론에서 어떤 한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그 홍준표의 탈당, 이것은 남다르다. 어떤 의미에서건 홍준표는 당적을 버려버렸습니다.
당적을 버린다는 의미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말 그대로입니다. 홍준표 다시는 이 당에 오지 않을 것이고, 이 당에 내가 30년간 몸담아 온 이 당의 어떤 커리어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입신양면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을 한순간에 그냥 버렸단 말입니다. 한순간, 순간적으로 그냥 버려버렸다는데, 홍준표가 판단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 할배가 진짜 판단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관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소신 있고 정직하고 직관까지 갖추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 특히 당나라당 당원들, 그 다음에 그 주변, 그러니까 경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할배들 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말입니다. 이준석의 머리 회전력이라든지 어느 순발력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요. 저는요, 앞번 비디오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정치인 한 사람을 존경이란 표시를 써본 사람이 아직까지, 저는 제 비디오를 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은, 저는 홍준표마저도 존경이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 홍준표, 나도 저 정도 머리 정도 되고, 저 정도 머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저 정도 공부 잘하고 이래 했으면은, 나도 저래 살았을 거야, 요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은,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정도 하기 좀 힘들겠다. 농담이고요. 넘어갔어요. 자, 주제가 자꾸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제가 있는 그대로,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서,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또 그 다음에 제 생각을 곁들여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3분 정도. 지금 현재가 16분이니까 홍준표 알면 홍준표밖에 안 보입니다. 댓글 이제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너무 심하다. 댓글 지금 저는 말입니다. 댓글 읽을 정도의 아직까지 생방송 능력이 안 되니까 댓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3분 잠시 알리는 광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광고가 다른 광고가 제 광고입니다. 저는 귀농귀촌을 산청으로 해가지고 8년간 나는 자연이다 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재미있고 잘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그런데 그 추위, 그리고 그 비용, 점심 먹으러 바깥에 나가서 제가 밥에 해먹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사 먹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끼만은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산청 시내까지 읍내까지 가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너무 제가 3분짜리 광고라 그랬죠? 너무 힘들어서, 창원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제가 그 중간 과정에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산서, 여름은 다가오는데 겨울이 다가올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 산청의 그 혹독한 겨울은요, 상상을 못 합니다. 여름에, 겨울 날씨 한번 소개할까요? 겨울 땡볕에, 겨울도 땡볕이잖아요. 구름 없이 빡 내리쬐 보세요. 비닐봉지가 말입니다. 3일만 지나면 허슬허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 낮에도 춥지만 밤에도 그 바람과 추위 때문에요, 수도 동파는요 그냥 일상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가지고 거기 전기를 넣었었거든요. 전기 가지고 이거 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에 정말 그 자연을 좀 즐기면서 나만의 귀촌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떠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같이 후회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은 텐데, 저는 이번에는 뭐냐,
해외 국제기촌이다. 예, 국제기촌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댓글란에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LEF 코리아라는 영어 친구 만들기 랭귀지 익스체인지 프렌드 뭐 이런 것인데, 예, LEF 코리아라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귀촌, 한국만 귀촌하라는 법 없다. 필리핀도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해외로도 귀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격 너무 싸게 먹히더라.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방송이었고요. 짜잔. 이렇게 지나가야 내가 나중에 편집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를 처음에 홍준표를 잃었을 때, 홍준표의 그 발표 후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뭐, 제 채널이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이거 교차하는 게 아니라, 야, 홍준표가 떠나간 자리, 누가 메꿀 것인가? 홍준표가 없는, 시장경제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다음에 홍준표는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4일이 지났잖아요. 4일하고 이제 5일째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어젯밤에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체적인 문제다.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을 이해하는 이런 이 알고리즘이, 인간의 알고리즘이 문제다. 너무 잘난 척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홍준표가 전번 윤석열이와 대결할 때, 독고다이, 그야말로 그때가 홍준표거든요. 이번 대선은 홍준표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 아니었잖아요. 홍판표였어요, 홍판표. 홍판표는 홍준표의 옛날 이름, 그 전개에 뛰어들면서 뭐, 바꿨다든가, 뭐, 어디에 어쨌든 이름을 개명했다는, 저 개명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판표였다. 왜? 홍준표란 이름에서는 솔직히 이번 대선 레이스, 그러니까 경선 레이스는요, 홍준표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때 윤석열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과 홍준표 정신으로 붙었는데, 예, 국민 경선에서는 홍준표가 10%가 그래 붙잖아요. 그만큼 그래도 국민들이 야, 그 더러운 인간보다야, 그런 인간보다야, 저도 그런 비디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윤을, 전 디스하는 거 남을 디스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윤을 디스하는 영상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 2, 3년 전이죠. 예. 그때 경선 있을 때 말입니다. 아무튼, 윤 같은 그런 사람과의 그 경쟁에서, 온갖 권모술수로 꽉 짜여진 그 당나라당에서 홍준표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앞으로는 당의 당심도 얻어야 되겠다. 당심을 얻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어떤 대통령이란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다른 나라로,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됐다. 거기에 대한 뼈저린 대구에서 대구시장직 수행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예, 마음에 차지 않지만 윤이 좋아서 윤한테 찾아갔습니까? 홍준표가? 진짜 정말 큰 마음 먹고 대의를 품고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놈하고 코드를 맞추어 갔었습니다. 정말 쓰레기 아닙니까? 예. 물론 일반인으로 산다 그러면은, 예, 그 사람이
적어도 뭐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저거 아버지도 오늘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는데, 뭐, 그냥 그저 괜찮으니.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것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쓰레기다 말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중에서 상쓰레기입니다. 상쓰레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그 쓰레기 같은 인간과 홍준표가 그래도 당심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2년 동안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훈은 정말 쓰레기라고 직접 표현하면서까지 공격했지만은 그 윤이라는 인간은 공격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홍준표가 그런 스탠스를 차라리 자기의 스탠스를 그대로 앞번 대선에서 경선 과정에서의 그 홍준표 그대로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뭐 역사라는 것, 그 다음에 가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 너무 안타깝잖아 지금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이후에 대한민국을 정말 정도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인간 홍준표가 사라진 대한민국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홍준표가 왜 탈당을 했을까? 탈당이란 수를 왜 두었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 당은 이제 정말 뒤돌아보기도 싫다. 욕하는 것도 아깝다. 이 당나라당을 욕하는 것 자체가 아깝다. 그래서 행동으로 정말 홍준표다운 결정이었다. 홍준표 아니면 이런 결정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언론들도 놀래가지고, 탈당? 이렇게 언론들이 말입니다. 저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에 대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싸질러 나왔던 여러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홍준표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홍준표 다움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 넋이 나간 거예요. 그냥. 넋이 나간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홍준표를 받아들이기에 홍준표는 너무 큰 인물이었다. 솔직히 비판만 하시는 정규재 이런 분들까지도 홍준표는 완전히 까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이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재 같은 분은 그 비판하는 게 직업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판에 홍준표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조언할 때 홍준표가 생각을 바꾸었다거나 태도를 바꾸었다면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홍준표 적극 지지하는 분들, 예, 홍준표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넙죽 큰절 막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아줌매들 이런 분들은 욕하겠죠. 욕 많이 하십시오. 그런 분들 좀 필요 없어서 좀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아줌매들 때문에 홍준표가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전번에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김포공항인가 인천공항인가. 홍준표 입국장에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버려. 그것과 조국이 손수건 가지고 조국이 차 닦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런 아줌매들 때문에, 그런 홍빠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이번에 무너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홍준표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애써서 말입니다. 엎드려 절해도 아이 좀 부끄럽게 왜 이러느냐. 아이 좀 부끄럽다 선생님. 그 다음에 홍준표 하면서 나는 무조건 무대
무조건 해가지고 사람들 요즘 다른 지지자들이 무조건인데 우리 그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느님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그러니까 천당 가고 싶습니까? 하느님 교회 가고 싶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논리입니다. 논리. 그리고 이성이죠, 그죠? 예. 이성으로 이성으로 대했던 홍준표가 감성 때문에 망했다. 큰 결론으로 따지면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커다란 큰 그릇을 정말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들 때문에, 국민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뭐 저도 국민인데 뭐요. 내가 내 눈 찌르는데 뭐 어땠어요? 예, 이것 때문이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조금 화제를 바꾸었어요. 홍준표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홍준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홍준표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많은 그 많은 유튜버가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예전에 홍준표를 지지했던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널을 보니까 제가 채널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음해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보니까 홍준표를 다시 살려야 한다. 정치인으로 아니면은 어떤 국무총리로, 국무총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우리 지지자들이 뭉쳐 있어야 된다. 예. 뭉쳐 있으면 좋죠. 저도 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준표와 계속해서 같이 간다 그러면 저도 좋죠. 땡큐죠. 그렇지만은, 홍준표의 탈당이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홍준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떠밀어서 다시 올릴 수 있겠지만은요, 떠밀어서 올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예전에 홍준표로 다시 강인한 홍준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엄을 옹호는 안 했지만은 정당화하려는 그런 세력들과 또 그 다음에 전한길 같은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하고 인터뷰해야 되는 그런 홍준표로 다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정말 홍준표가 오죽했으면 전한길이 같은 애를 만났겠습니까? 오죽하면 말입니다. 정말 절실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다. 라스트 댄스였다. 라스트 댄스다. 나 이번 아니면은 힘들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일단 잡고 보자. 일단 잡고 보자는 원래 홍준표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준표는 자기의 소신을 그때 버려버렸습니다. 예. 제가 너무 이빠른 소리 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방법 없습니다. 전 지금 현재 잃어버린 홍준표의 대한민국, 여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홍준표는 우리가 이용할 만한, 우리가 정말 이용하기 좋은, 우리에게 이로운 그 도구였지, 홍준표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인간은요, 저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예. 정말 아까운 인재를 잃었지만은 그 인재를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예? 문재인이 뭘 해냈습니까? 박근혜가 뭘 해냈습니까? 솔직히 김어준이 해낸 게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게 이 나라를 이런 쪽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홍준표 같은 이런 힘 있는 파워, 이빨 파워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플루언서로, 그것도 새로운 특별한 방법. 우리 이준석 같으면은 아주 특별한, 이번에도 손편지 이야기가 나오고, 참 하여튼 선거의 규제는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준석의 발상 아래서 홍준표가 다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까운 인재를 그냥 야 놓쳤다 아이고 무대옹 이렇게 막 울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운다고 누가 떡을 줍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홍준표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리더로, 홍준표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 리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이준석 같이 번뜩이는, 이준석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아이디어는 정말 제가 도저히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같으면은, 그 인간 같으면은, 이준석 그 인간 같으면은 홍준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예, 뜬구름 맞습니다. 언제나 뜬구름 기획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실행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아침에 너무 지금 햇볕이 지금 말입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볕에, 자, 여기까지 일단 일부 마무리하면서 약 5분 정도 제가 또 광고 방송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요, 예, 광고 방송 5분, 지금이 35분이니까 40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저도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 필리핀 가서 영어 공부하러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요. 4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던 이유가 핑글리시라는 필리핀 그 영어 교사를 이용한 영어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느라고 약 4년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필리핀으로 와서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필리핀 영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싸기 때문에 영어 파트너, 영어는요 혼자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영어는 문법 없이, 단어 없이 영어 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문법을 되게 강조합니다, 저는요. 예, 그 다음에 뭐 발음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왜 외국인이라고 표가 빨리 나야 빨리빨리 지도 알아듣고 공부가 이 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다시 영어로 교류하는, 그러니까 필리핀의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를 활용하여 시간당 100페소, 그리고 교재는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가 다 만든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이 챗GPT라고 AI가 있습니다. 그 챗GPT가 저를 도와가지고 200일 강의가 선생님 파트, 학생 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파트는요, 여기 필리핀 강사가 그냥 읽으면 지가 교사가 되고, 학생 파트는 그 읽는 그대로 보면서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하면서 대화 영어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지금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획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 제 정체를 밝히는군요. 자, 일단 댓글에다가 혹시라도 싸게 영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 아래에 있는 저희 페이스북 그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였고요.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치지? 이렇게 마치나? 오케이.